20년 만에 동창회. 45살 며느리 미미는 싸구려 블라우스를 입고 강남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이던 그녀. 동창 최수진은 대놓고 물어봤죠. 남편 월급으로 살기 힘들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미미만 빠졌습니다. 단톡방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미미는 레벨이 안 맞아. 전업주부니까 어쩔 수 없지. 다음엔 부르지 말자. 택시 안에서 며느리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밌었어요. 하지만 밤새 베개를 적시는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를 시어머니는 듣고 있었죠. 70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은 무료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김희옥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죠. 백화점 명품 매장 같은 데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옷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사요. 비싼 음식보다는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가 더 좋고요.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내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미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인데 참 착한 애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말대꾸한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며느리는 늘 밝게 웃으며 살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동창회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다녀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지. 며느리는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갔죠. 한참 후에 나왔는데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내가 결혼 20주년 때 사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옷이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니까요. 아들은 중견기업 과장이고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집이죠.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였는데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 며느리 생각만 났거든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냥 동창회 가는 건데.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며느리는 6시에 나갔으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났네요. 10시가 됐어요. 11시가 됐죠.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도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밤 10시 반쯤 됐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재밌었어? 며느리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죠.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고 화장이 번진 흔적도 보였어요. 네, 재밌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죠.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 다행이네. 씻고 자거라. 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도 내 방으로 갔죠.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계속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며느리 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아직 안 잔 거예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죠. 소리를 죽이며 우는 거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 며느리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문을 두드려서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존심이 강한 애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섰죠. 내 방으로 가는 대신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조용히 닫고 책상에 앉았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며느리가 왜 우는 걸까요?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동창회 가기 전 표정이 떠올랐어요.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많아 보였죠. 옷을 고르면서도 한숨을 쉬었고요. 혹시 친구들한테 무시당한 건 아닐까요? 며느리는 전업주부입니다. 명품 가방도 없고 비싼 옷도 없어요. 요즘 세상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강남 사는 사람들은요. 화가 났습니다. 내 며느리를 누가 감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며느리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요. 며칠을 지켜봐야겠어요. 며느리 상태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울었나 봐요. 잘 잤어? 네, 어머니. 거짓말이죠. 한눈에 봐도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이 좀 부었네.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젯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 조심해야지. 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면 안 좋아. 네, 알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 스마트폰이 계속 울렸죠. 메시지가 오는 소리였어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연락 왔어? 아, 동창들이요. 그래, 어제 재밌었나 봐. 네, 며느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계속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가끔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했지만 본인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입맛 없어. 아니에요.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거짓말이었죠. 며느리는 원래 밥을 잘 먹는 애거든요. 오후가 됐어요.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며느리 방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며느리 방에서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죠. 저녁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받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또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죠. 며느리는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응, 수진아. 수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응. 생일 파티. 언제인데?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다음 주. 응, 갈게.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생일 파티에 오래요. 가고 싶어?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군요. 네. 가야죠. 가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저녁을 먹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지 않고 다시 복도로 나왔죠. 며느리 방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동창들한테 뭔가 당한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명함들이 들어 있었죠. 한빅, 그룹 전무 김희옥, 30년 전 명함입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명함이죠. 하지만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명함 뒤에 적힌 전화번호들을 봤습니다. 황 회장, 김 은행장, 박 증권사 대표. 모두 내가 전무 시절에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그들도 부장이나 이사였죠. 지금은 회장이고 은행장이고 대표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로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며느리가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건 참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했죠. 황 회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죠. 황 회장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김희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옥 전무님? 놀라는 목소리였죠. 당연합니다. 30년 만에 전화니까요. 네, 오랜만이죠. 어떻게 무슨 일이십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췄어요. 30년 전, 그때의 목소리로 돌아갔죠. 말씀하십시오. 성원산업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성원산업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있습니다. 중견기업인데 상장 준비 중이네요. 그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내일까지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혹시 황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귀하시는 겁니까?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은 김은행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놀라는 목소리였죠. 이옥 전무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은행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원산업이라는 회사의 신용등급과 대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성원산업 잠시만요. 역시 컴퓨터 소리가 들렸죠. 신용등급 C-네요.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300억 정도. 300억. 큰 돈이죠. 회생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매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올해 적자가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은요? 준비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 상태로는 어려울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혹시 그 회사와 관련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마지막으로 박증권사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옥 선배님,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박 대표는 내가 전무 시절에 인턴으로 들어온 후배였죠.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그런데 급한 부탁이 있어서 말씀만 하십시오. 성원산업 상장 관련해서 알아봐 줄 수 있어? 성원산업 내 저희가 주관사로 추진 중입니다만 박 대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실 내부적으로 우려가 많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추진하는 거야?
대표이사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선배님, 혹시 그 회사와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거야.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원산업, 신용등급 C-, 부채 300억, 회생 불가능, 상장 사기 가능성. 그 회사 대표이사가 누구죠? 며느리를 괴롭힌 그 동창, 최수진의 남편일 겁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청담동에 산다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 여자. 사실은 곧 망할 회사 사장 부인이었던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뭘 해야 할지.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그게 내 방식이니까요. 서재문을 열고 나왔어요. 며느리 방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잠이 든 것 같았죠.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며느리야, 조금만 기다려. 어미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우울해 보였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웃음도 없었죠. 스마트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미미야, 괜찮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생일 파티 당일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어요.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뭐 입을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옷장에는 괜찮은 옷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 작년에 산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죠. 조금 낡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나가기 전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선물인가 봅니다. 선물 샀어? 네, 향수요. 비쌌어?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분명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거예요. 며느리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조심해서 다녀와. 네, 며느리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또 쓸쓸해 보였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됐죠.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2시, 3시, 4시, 저녁 6시쯤 됐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울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알아야 했어요. 며느리 방문 앞에 섰죠. 노크를 했습니다. 미미야, 들어가도 돼? 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미미야, 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어미가 다 들어줄게.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괜찮아. 울어도 돼.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죠. 힘들었지? 네.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선물이 너무 싸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5만 원짜리 향수 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명품을 줬어요. 수진이가 면세점이 더 싸지 않냐고 귀엽다고.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전업주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며느리를 위로해야 할 때니까요. 미미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다들 저를 무시해요. 명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라고. 평범한 게 뭐가 잘못이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한참을 달래주고 나서야 며느리가 진정됐죠. 이제 좀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쉬어. 며느리를 방에 두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참을 수 없어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밥을 먹었죠.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들어가.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 며느리를 저렇게 만든 그 여자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스마트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깜빡하고 둔 것 같았죠.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의 스마트폰을 보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며느리 생일을 눌렀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아들 생일을 눌렀죠. 열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단체 카톡방이 있었죠. 고등학교 동창회. 들어가 봤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었어요. 오늘 미미 선물 봤어? 완전 웃겼어. 크크크. 5만 원짜리 향수 크크크. 우리 300만 원짜리 가방 주는데. 전업주부니까 어쩔 수 없지. 솔직히 미미는 우리 레벨이 아닌 것 같아. 맞아. 다음엔 안 불러도 될 듯. 수진아, 너 생일인데 미안하다 분위기겠지? 수진의 답장이었어요. 괜찮아. 크크 어차피 기대 안 했어. 전업주부가 뭘 알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더 올라가 봤어요. 첫 번째 동창회 메시지도 있었죠. 미미 옷 봤어? 완전 촌스럽더라. 맞아. 머리도 셀프 염색한 것 같던데. 우리랑 안 어울려. 다음엔 빼자.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슬쩍 빼버렸잖아. 크크. 미미 눈치챘을까? 챘겠지. 크크. 근데 뭐 어때? 사진도 있었어요. 단체 사진. 며느리가 없는 사진이었죠.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혔다고요. 저렇게 무시했다고요. 평생을 조용히 살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었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죠. 성원산업, 최수진, 남편 회사, 신용등급 C-, 부채 300억, 회생 불가능. 그런데 상장 준비 중이라고 했죠. 사람들한테 투자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실한 회사인 걸 알면서 투자 권유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하지만 직접 나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황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전무님, 황 회장님,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성원산업 투자 권유받은 사람들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한참 후에 황 회장이 말했어요. 약 2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그 명단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명단이 왔어요. 23명.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다음은 김은행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행장님, 성원산업 대출 연장 건의 있습니까? 네.
다음 달에 연장 심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행장은 내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대출 연장이 어려울 거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박층권사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성원산업 상장건 금융감독원에 제대로 보고했어. 그게 사실 회사 측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럼 다시 제대로 보고해야지. 하지만 그러면 상장이 그게 맞는 거야. 투자자들 보호해야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성원산업은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대출 연장 거절, 상장 무산, 회사는 곧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최수진, 명품으로 치장하고 남을 무시하던 그 여자, 곧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허세 속에 살았는지. 며느리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미미야, 조금만 기다려. 곧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웃음도 없었죠. 단톡방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계속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죠. 황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무님, 성원산업 관련해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이죠?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금융권 종사자들입니다. 그들도 속았다는 건 회사 측에서 고의로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수집 중입니다. 조만간 확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행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무님, 성원산업 대출 연장건을 검토했는데요. 현금 흐름이 너무 나쁩니다.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미미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며느리가 거실로 왔습니다. 앉아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나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원산업이라는 회사 알아?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수진이 남편 회사예요. 맞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용등급 C-, 부채 300억, 작년 적자 150억, 직전 분기까지 마이너스. 며느리는 말을 잃었어요. 이걸 어떻게... 나 30년 전에 한빛그룹 전무였어.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한빛그룹 들어봤지? 그게 대기업 아니에요? 맞아. 나는 거기서 30년 일했어. 전무까지 올라갔지.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은퇴하고 조용히 살기로 했거든. 며느리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봤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지. 어머니,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최수지, 그 친구 남편 회사가 곧 망할 거야. 대출 연장이 거절됐어. 상장도 무산될 거고 머지않아 회생 절차에 들어갈 거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그냥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지. 원래 망할 회사였어. 나는 그냥 조금 빨리 드러나게 했을 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미미야.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평범하게 사는 게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남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사기 치려던 사람들이야.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날 위해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야. 내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지.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저녁을 먹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나는 서재로 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황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전무님, 황 회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에 크런치 모임 하나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호텔 빌라주 VIP룸으로. 알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 스마트폰에서 본 동창들 명단을 정리했어요. 최수진, 그리고 동창 15명 모두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데려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됐어요. 최수진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며느리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며느리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미미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그리고 넌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 스마트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단체 카톡방이었죠.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골프 모임에 오래요. 골프. 네, 수진이가 청담동 골프장에서 모임한대요. 며느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죠. 가지 마. 하지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갈게요.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요? 나도 오랜만에 골프 치고 싶네. 하지만 어머니는 골프 할 줄 알아. 옛날에 많이 쳤거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프 모임 날이 됐어요.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옷장 깊숙이 있던 골프웨어를 꺼냈죠. 30년 전 옷이었지만 여전히 깔끔했어요. 며느리는 또 빌린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어머니. 차를 타고 청담동 골프장으로 갔어요. 고급 골프장이었죠.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서자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죠. 미미 왔네. 최수진이었습니다. 역시나 온몸이 명품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응, 내 시어머니셔. 수진이 나를 훑어봤어요.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은 곧바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와 며느리는 무시당한 거예요. 골프채를 빌리러 갔어요. 며느리는 하우스 클럽을 빌렸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모두 자기 골프채를 가져왔어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였죠. 미미는 골프채도 없구나?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응, 자주 안 쳐서. 그렇구나. 골프채 하나 사려면 돈이 좀 들긴 하지.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필드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첫 번째 홀이었죠. 수진이 먼저 티샷을 했습니다. 공이 멀리 날아갔어요. 와, 수진아 잘 친다.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차례로 쳤어요. 모두 제법 잘 쳤죠. 며느리 차례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골프채를 잡았어요. 스윙을 했지만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짧게 굴러갔죠. 미미야, 연습 좀 하고 나오지 그랬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론 골프 레슨 받기 힘들지? 동창들이 킥킥거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차례가 됐어요. 뒤에 공을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골프였죠.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스윙을 했습니다. 공이 날아갔어요. 멀리, 아주 멀리, 수진보다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와, 누군가 감탄했어요. 어머니, 골프 잘 치시네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좀 쳤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빛 컨트리 클럽에서요. 한빛 컨트리 클럽. 회원권이 수십억 하는 곳이죠. 수진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계속 잘 쳤어요. 수진보다 더 잘 쳤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에 수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명함을 돌리더군요. 성원산업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우리 회사 곧 상장할 예정인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동창들이 명함을 받았어요. 나도 받았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동창 한 명이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금융권에서 일한다던 친구였죠. 성원산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좋은 회사예요. 곧 대박 날 거예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금융권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뭔가 검색하더니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신용등급이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친구는 명함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했죠. 식사가 끝나고 오후 라운딩을 했어요. 나는 계속 잘 쳤습니다. 마지막 홀이었죠. 수진이 슬쩍 물었어요. 어머니, 골프 정말 잘 치시네요. 어디서 많이 치셨어요? 회사 다닐 때 많이 쳤어요. 어디 다니셨는데요? 한빛그룹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한빛그룹이요? 네, 거기서 30년 일했어요. 동창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한빛그룹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니까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냥 직원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먼저 갈게요. 며느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골프 진짜 잘 치시네요. 옛날에 많이 쳤거든. 거래처 사람들이랑. 그리고 한빛그룹 얘기했을 때 다들 표정이 그렇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서재로 갔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김 은행장에게 전화했어요. 은행장님, 성원산업대출 연장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에 정식으로 거절 통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국장님, 오랜만이에요. 이옥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성원산업이라는 회사 상장건 제대로 검토 좀 해주세요. 성원산업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좀 꼼꼼히 봐주세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투자증권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정 회장님, 이옥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성원산업 투자 권유 관련해서요. 네, 혹시 투자 권유 받은 분들 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성원산업은
곧 무너질 겁니다. 대출 연장 거절, 금융감독원 조사, 투자자 보호,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며느리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미미야,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황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무님, 호텔 빌라주 VIP룸 예약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성원산업 관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대출 연장이 거절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렇군요. 곧 회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미미야, 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브런치 모임 있어. 같이 가자. 브런치 모임이요? 내 동창들도 올 거야.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가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하지만 믿어봐. 이번엔 다를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건지 포기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나는 옷장 깊숙이 있던 옷을 꺼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30년 전에 산 옷이었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잘 맞았죠. 에르메스 버킨백도 꺼냈습니다. 역시 30년 전에 산 거예요.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가방이었죠. 며느리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 옷 오랜만에 입어봤어. 너무 멋지세요. 고마워. 너도 예쁘게 입어. 며느리는 그래도 제일 좋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 빌라주로 갔어요. 입구에서 황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오랜만이에요. 황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죠.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VIP룸은 아름다웠습니다. 통유리로 된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다른 손님들은 곧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황 회장이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한빛그룹 회장이야. 네? 옛날에 내 부하였어. 지금은 회장이 됐지만 며느리는 말을 잃었어요. 잠시 후 동창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이 제일 먼저 왔어요. 역시나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미미야, 그러다 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나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수진이 내 옷과 가방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15명이 모두 모였죠. 와, 여기 정말 좋다. VIP룸이잖아. 예약하기 엄청 어려운 곳인데. 누가 예약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런치가 시작됐어요. 고급 음식들이 나왔죠.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곧 상장에 대박날 거야. 와, 진짜? 부럽다. 너희도 투자할래? 지금이 기회야. 몇몇 동창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얼마나 투자해야 해? 최소 1,000만 원. 근데 진짜 대박날 거니까 많이 넣을수록 좋아. 그때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 씨, 남편 회사 상장한다고 했죠.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네, 그런데요? 회사 이름이 뭐죠? 성원산업이요. 아, 성원산업.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상장 가능할까요?
수진이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그게 무슨...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신용등급 C-, 부채 300억, 올해 적자 150억, 대출 연장 거절, 회생 절차 직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사실이에요. 성원산업은 곧 망할 회사예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설마. 금융권에서 일하는 동창이 서류를 봤어요. 이거 진짜네. 신용등급도 확인됐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정보야. 잘못된 정보가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빛그룹에서 일했어요. 전무까지 올라갔죠. 재무제표 보는 건 내 전문이에요. 한빛그룹? 동창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나는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부실 기업인 걸 알면서 투자 권유하신 거죠. 이건 사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나요? 남편한테 한 번도 회사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창 한 명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미 5천만 원 투자했어. 나도 3천만 원! 어떻게 할 거야? 수진아?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조사 들어갔어요. 대출도 연장 거절됐고요. 조만간 회생 절차 들어갈 겁니다. 거짓말이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금융권 동창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대출 연장 거절됐네. 뉴스에도 나왔어. 안 돼.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수진 씨, 네. 명품 가방이 뭐가 중요해요? 평수가 뭐가 중요하고요?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평범하게 사는 걸 비웃고 그게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에요. 나는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미미한테 사과하세요. 테이블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와 수진을 번갈아 봤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미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너를 무시하고 비웃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나도 사실은 불안했어. 남편 회사가 잘 안 된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더 명품을 사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한 거야.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야? 투자 권유한 것도 알면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상장은 정말 된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 그래도 이건 너무해. 투자한 동창 한 명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금융권 동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투자 안 했거든. 신용등급 확인해 보니까 이상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해서.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봤어요. 미미야, 뭐라고 하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며느리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사과는 받았어. 근데 우리 이제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미야. 나는 평범한 전업주부야. 너희 레벨이 아니라며? 그럼 이제 각자 레벨에 맞게 살자. 며느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동창 한 명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미야, 우리도 미안해. 너를 무시하고 비웃어서. 나도 미안해. 동창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나를 봤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구속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부실 기업 알면서 투자 권유한 건 사기죄예요. 안 돼. 수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황 회장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황 회장님이요? 네, 한빛그룹 회장님이죠. 동창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브런치 비용은 제가 냈어요. 먹은 걸로 치겠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정말 황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무님, 잘 되셨습니까? 네, 잘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황 회장이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잘못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거야. 하지만 미미야.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 해. 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네, 호텔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평범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평범한 게 뭐가 나빠? 명품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야. 어머니, 너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나를 안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저녁을 만들어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성원산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원산업 회생 절차 신청, 대표이사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정말 구속됐네요. 그렇네. 수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 하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확인하지 않았죠. 어느 날 며느리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나갔어? 네, 이제 필요 없어요. 잘했어.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원산업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뉴스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수진 남편은 구속됐고 투자자들은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밝아졌어요. 웃음도 돌아왔고 밥도 잘 먹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동창 한 명한테 연락 왔어요. 누구?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요. 사과하고 싶대요. 만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며느리는 웃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나는 명품 옷과 가방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죠. 다시 동대문에서 산 편한 옷을 입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니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진짜 감사해요. 뭐가? 날 지켜주셔서요.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가족이잖아. 저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럼 평범하게 사는 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지. 명품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돼. 네. 알았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제가 맛있게 끓일게요. 며느리는 신나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웃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네요. 그렇지. 명품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나도 웃었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행복이야.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며느리가 접시를 닦고 나는 물기를 닦았죠.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며느리가 잠이 들었어요. 담요를 덮어주고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명품도 권력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살았죠. 3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가족은 그런 거니까요. 서로 지켜주는 거니까요. 며느리가 이제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명품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내 며느리가 행복하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짓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진짜 품격은 명품 가방이나 큰 평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진실되게 사는 모습, 가족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